징비록 함께 읽기 1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이 되어 임금께서 서울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12월에는 행인사의 행인사헌이 명나라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다. 그에 앞서 심유경은 외장 고니시 도부와 함께 관백의 항복 문서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문서가 고니시 유기나가 등이 거짓으로 만든 가짜라고 생각했다. 심유경 또한 자기가 돌아오자마자 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강화가 저들의 본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데리고 온 고니시 도부를 요동에 머무르게 한 뒤 회답을 주지 않았다. 당시 제독과 여러 장수들은 귀국하고 유정, 오유총, 왕필적 등의 부대만이 만여 명만이 필팔거에 주둔하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 전역이 굶주림 허덕이고 있었으며 군량 운반에 지친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었다. 힘이 있는 자들은 모두 도적이 되었으며 전염병이 창궐하여 살아남은 사람도 별로 없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이는 지경에 이르러 길가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잡초처럼 흩어져 있었다. 얼마 후 유정의 군사가 팔거에서 남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열흘 남짓 머무르더니 제나라로 떠나버렸다. 그러나 왜적들은 바닷가에 머무르면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므로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 무렵 명나라 경략 송응창이 탄핵을 받아 소환되고 그 고양겸이 새 경락에 임명되어 요동에 왔는데 그는 참장 호택을 시켜 한 장의 공문을 우리 조정에 전달했다. 그 공문의 길이는 꽤나 길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그대의 나라를 무단 침입한 왜적은 파죽지세로 서울, 개성, 평양을 점령하고 나라의 팔구하를 빼앗았으며 왕자와 수행하는 대신들까지 사로잡았다. 이에 분노하신 우리 황제께서 그들을 첫서 한 번 싸움으로 평양을 수복하고 두 번 싸움으로 개성까지 되찾으셨다. 왜적들은 결국 도망치고 왕자와 수행 대신들을 석방하였으며 이천리에 이르는 영토 또한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게 된 황제의 재산과 병사 그리고 마필의 손실도 대단했다. 이처럼 우리 조정에서 코순을 위해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황제의 은덕 또한 한이 없는 것이다. 이제 식량도 더 이상 조달할 수 없고 군사 또한 동원할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왜적들 또한 우리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항복을 청하면서 봉공을 요청하고 있었다. 우리 조정에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신하되기를 허락하여 조선 땅에서 왜적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몰아내고 다시는 그대 나라를 침략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대들은 다시 병력을 요청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나라에는 양식이 바닥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서로 잡아먹고 있는 실정인데도 우리가 왜적들이 청하는 봉공을 받지 않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면 분노한 왜적이 다시 공격할 것이니 그대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할 일이다. 옛날 월나라 구천이 회계산에서 굴욕을 당하던 순간 어찌 오나라 부차의 살을 씹어먹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굴욕을 참고 견딘 것은 훗날을 기약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부차의 신하가 되고 아내는 적의 여자가 되면서도 견뎠는데 하물며 지금 적들은 중국의 신첩이 되고자 하는 뜻을 전해오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인 후 차분하게 이 후위를 도모하는 것은 구천의 방법에 비하면 훨씬 낫다 할 것이다.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는 졸장부의 뜻일 뿐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하는 영웅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그대 나라가 왜적에게 봉공을 청하도록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왜나라는 중국에 감동할 것이고 조선에는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니 전쟁을 거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조선의 군신이 성심으로 와신 상담하면서 구천의 길을 좇는다면 하늘의 도움으로 왜적의 원수를 갚을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호택이 숙소에 머문 지도 3개월이 지났건만 우리 조정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병으로 쉬고 있던 나는 장계를 올렸다. 왜적에게 봉공을 청하게 하면 사례에 맞지 않는 일로 불가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적어 중국에 알리고
다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께서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나 내가 여러 번 올리자 결국 내 뜻을 받아들이셨다. 조정에서는 진주사 허욱을 명나라에 파견하였다. 당시 요동에서는 고경락이 해임되고 후임으로 송광이 와 있었다. 그 무렵 명나라 병부에서는 황제께 청하여 외나라 사신 도부를 서울에 불러들인 다음 세 가지를 문제를 확인했다. 첫째, 봉장만 받고 조공은 요구하지 말 것. 둘째, 한 사람의 병사도 부산에 머물지 말 것. 셋째, 향후 영구적으로 조선을 침략하지 말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킬 것이면 즉시 봉을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다. 고니시 도부는 하늘을 향해 맹세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유경은 도부를 데리고 가 설득하였다. 다시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종성과 양방형을 상사 부사로 삼아 일본에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국왕을 보응하도록 하였는데 두 사람은 가는 길에 서울에서 왜군이 철수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일본으로 떠나도록 했다. 을미년 1595년 4월 이종성 일행이 서울에 들어와 왜적에게 계속 사람을 보내 빨리 바다를 건너 돌아갈 것을 재촉했다. 그러자 왜적들은 웅천의 여러 진가, 거제, 장문, 소진포 등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하여 믿음을 보였다. 그러더니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난번에 평양에서 당한 것과 같이 혹시 속을까 두려우니 명나라 사신께서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시면 약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8월이 되자 양방형이 병부의 공문을 들고 부산에 가 보았으나 왜적은 머뭇거리며 철수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상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이 그들의 행동을 의심했으나 병부 상서 석성은 심유경의 말을 듣고 믿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주장하여 이종성에게 외의 진영에 가도록 지시했다. 9월이 되어 이종성 또한 부산에 도착했으나 고니시 유기나가와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곧 우리 왕께 보고하고 결정이 내리면 그때 사실을 맞이하겠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고니시 유기나가는 이듬해 1월이 되었어야 돌아왔으나 철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당시 심유경은 두 사신은 부산에 남겨둔 채 혼자 유기나가와 일본에 가서 후에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절차에 대해 의논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일본에 갈 때 그는 비단 옷을 입고 배에 올랐는데 두 나라를 조정해서 싸움을 말리겠다라고 커선 깃발을 달고 갔다. 그러나 그가 일본에 다운 후 한참 동안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부산에 남은 상사 이종성은 본래 개국공신 이문충의 후손으로 공을 인정받아 벼슬길에 올랐으나 겁이 매우 많은 인물이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제로는 봉을 받을 뜻이 없으면서도 명나라 사신들을 유인해 잡은 다음 욕을 보이려고 한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밤이 있어 가자 평복을 갈아입고는 하인이고 인장이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왜적들은 여러 길로 나누어 그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혼자 남은 양방형은 왜군도 무마시키고 우리 진영에도 그를 띄워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망에 나선 이 종성은 큰 길로 또 못 가고 산길로 들어가 몇 날 며칠을 굶으며 경주를 거쳐 서쪽으로 도망쳤다. 얼마 후 심유경과 고니시 유기나가가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서생포, 죽도 등에 머물고 있던 왜적들이 철수하여 이제 남은 것은 부산의 네 주둔군뿐이었다. 그러자 심유경은 양방형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우리 사신도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조정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으나 하도 다그치기 어쩔 수 없이 무신 이봉춘 등을 보내려고 했다. 그때 무인이 일본에 가면 자칫해서 실수할 것이니 문관을 보내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며 나선이가 있었다. 결국 심유경의 접반사로 왜군 준영에 가는 있던 황신을 보내기로 했다. 양방형과 심유경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한편 양방형 일행이 일본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관사를 성대하게 꾸며놓고 그들을 맞이하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모두 부서져 다른 곳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 사신 일행을 만나자 봉작을 받을 것처럼 동행동했다. 그러나 다음에는 갑자기 성을 내며 외쳤다. 우리가
조선의 왕자를 되돌려 보냈으니 조선에서도 왕자가 와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일개 벼슬아치를 사신으로 보냈으니 이는 분명 우리를 업신여기는 처사다. 결국 황신 일행은 임금의 국소도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양방형 16형 또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때 적장 고니시 유기나가는 부산포로 돌아왔고 갓도 기요마사는 계속 서생포에 머물면서 반드시 왕자가 사의를 표해야만 철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 봉공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겨우 봉만을 허락하고 있었으니 심유경이 고니시 유기나가와 친분을 이용하여 적당히 일을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나라 조정에 알리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 결국 석성과 심유경은 죄를 짓게 되었고 명나라 군사가 다시 파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하옥시켰다. 이순신이 원균을 구원해 준 후로 둘 사이는 아주 좋았다. 그러나 얼마 후 공을 따지게 되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성품이 음흉하고 간사한 원균은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며 이순신을 모함했다. 자, 드디어 이순신 장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균과 이순신 장군으로 편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